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토노머스 A2G 대표 한지형입니다. 저는 오늘 자율주행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그래도 저희를 많이 좀 알아주시긴 하시는데 아직도 조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 듯해서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개발센터에서 연구원으로 하다가 2018년에 경일대학교에 교수로 왔습니다.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로 와서 거기서 오토노머스 A2G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로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회사는 2018년 7월에 창업을 해서 현재 약 12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요. 대부분의 인력들이 이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약 33대의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22년 올해 5월 기준으로 207대 자율주행차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0대 정도가 저희 회사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차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현대차보다도 많은 자율주행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자율주행차가 운행한 거리가 72만 킬로였는데 저희가 20만 킬로 이상을 저희가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차와 가장 많은 실도로 누적 주행 거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내용에 앞서서 제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테슬라 생각하는 그런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정말 사람이 안에 아무도 타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 굉장히 많은 센서가 주변을 2중 3중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하는 이유는 이 차가 이제 무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차가 주행 중에 센서 하나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오작동으로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2중 3중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하나 고장 나도 다른 센서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센서들을 쓰고 있고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안 쓴다, 라이다를 쓰는 게 맞느냐, 카메라를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센서들이 가지는 물리적인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한계가 각 센서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센서들끼리 다 보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 나가는 형태로 자율주행 센서는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빈틈없는 인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전부 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차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사고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우버라고 하는 공유 차량 회사죠, 미국에 있는 이 회사가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하다가 보행 중인 무단횡단을 하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서 사망 사고를 냈었던 적이 있었었고요. 그 외에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사고를 내고 있죠. 지금도 사실 이 테슬라 차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과실입니다. 사용자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기능을 쓸 때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됩니다. 사고 나면 당신 책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거를 자율주행이라는, 그러니까 주행 보조가 아닌 자율주행이라고 잘못 판단을 해서 이렇게 믿고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 센서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센서를 많이 쓴다고 했지만 얘네들이 아무리 멀리 봐도 200m 정도밖에 못 보고요. 그리고 이 센서들은 빛의 직지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교차로라든지 코너 구간에서는 사실 볼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의 보안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굉장히 큰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아르고 AI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자율주행을 잘한다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시가총액이 한때 10조였습니다. 시가총액 10조까지 갔던 자율주행 회사가 망했죠. 완전 자율주행은 달 탐사보다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러면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려고 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제가 창업을 한 지 이제 4년 됐는데 처음부터 제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형태의 자율주행은 절대 안 된다. 제가 창업하고 처음 발표를 한 게 대구 디파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언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제가 50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50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승용차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은 이 기술과 현존하는 센서의 한계, 그리고 각종 법, 제도, 도로교통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승용차 기반의 자율주행이 아니라 어떤 도시 내에서 움직이는 특수 목적차, 제한된 지역 내에서 인프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속으로 움직이는 셔틀버스라든지 뭐 청소차라든지 무인 청소차 같은 이런 특수 목적차에 한해서는 가능하다라는 저는 지론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센서만으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가 아닌 이런 도시와 도시의 인프라와 연동해서 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저는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업계에서도 스탠드얼론 방식, 차량에 있는 센서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지자체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인프라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인프라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연간 1,000억 이상을 들여서 CITS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인 저속 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양산품이 나와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시속 40km로 다니는 무인 배송차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대구시에서 몇 대 돌아다녔습니다. 나비야에서 만든 무인 셔틀버스, 최고 속도는 25km 정도가 되는 거죠. 실제 도심 내에서만 운행할 셔틀버스를 한다면은 어차피 도심 내 최고 속도가 50km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스피드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 시티 같은 시범 도시를 만들어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들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이 양산화되려면 이런 리빔랩 같은 스마트 시티 환경 내에서만이 구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맞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본격적인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8년에 창업을 해서요. 처음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한 게 이제 대구시 기가코리아 사업이었습니다. KT로부터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수성 알파시티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었었고요. 삼성 라이온즈 파크 주차장에서 알파시티까지 움직이는 이런 자율주행 5G와 연동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일반 시민 체험을 했었었고요. 약 35일간 900km 주행했습니다. 여기는 도심지기 때문에 센서의 사각지대는 5G로 통해서 인지를 받아서 저희가 미리 회피하는 그런 기술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올해 말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나온 5G 기반의 자율주행 융합기술 사업을 했었었고요. 현재 여기에는 소나타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 3대를 가지고 대구 수모공과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국가산단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율주행 차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과 실제로 인프라 쪽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반 구축 사업 2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2개 합해서 제가 알기로 50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저희가 하고 있고 기반 구축 사업은 대구 한자연에서 주관으로 해서 현재 다양한 자율주행 센터 지원센터 구축과 인프라 구축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차 디지털 융합 사업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도 저희가 대구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소나타 외에도 자율주행을 위한 총 10종의 차량 플랫폼 구축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버스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종류의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개조해서 실제로 대구시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대구시에서 가장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핫한 달구벌 자율차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국토부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주관으로 했고 카카오 모빌리티, KT, 현대오토에버, 한자연 그리고 대구시 등 각 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과 기업들이 모여서 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물류 통합형 DRT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현재 1차년도 올해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여객물류 통합을 해서 국가산단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길이로 따지면은 약 100km 가까이 되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요 대구 달구벌 자율차 1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왔는데 현재 매일 약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수주할 때 월별 이용자 개수가 15회였는데 하루에 30명 이상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용률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현재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제일 먼저 대구시가 항상 예전부터 진행해왔던 이 미래차 지원에 대한 그런 누적된 그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대구시에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처음 준비하면서 대구시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대구시에서 기구축된 스마트 시티라든지 인프라의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신규 도시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교통 부족,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명확히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용률을 저희가 지금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기술 도입을 위한 정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구시에서만 사실 이런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광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국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완전 무인형,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자율주행차라고 하지만은 실제 테스트 드라이버가 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석에 아무도 없이 완전 무인으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무인 특장차 차량 실증 사업을 중기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국가 클러스터 혁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에로라고 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와 이렇게 대왕암 공원이라고 하는 해수욕장 주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는 동탄역과 이 주택단지 구간을 잇는 약 5km 구간에 대해서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2달간 실증 사업을 했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 약 500여 명이 이 차를 체험을 해보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종시에서는 BRT부터 셔틀버스 그리고 로봇택시 사업을 하고 있고요. 27일부터 내일 모레 27일부터 최초로 오송역에서 세종청사, 세종터미널까지 이어지는 BRT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유상운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시범 사업이나 실증 사업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불특정 시민들에게 직접 그냥 교통비 5,000원을 받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일반 버스 노선과 동일한 구역을 달리는 그런 사업을 26일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 국가도시, 부산 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LG CNS와 같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컨소르에서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스마트시티에 저희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5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남에서도 또한 솔라시다라고 하는 스마트시티를 저희가 보성그룹, SK증권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로부터 260억 지원을 받는 국가 지역 거점 스마트 도시 사업을 수주를 해서 그 예산으로 여기에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와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인천공항 셔틀버스와 안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야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천공항 셔틀버스를 위해서 저희는 팀앤모빌리티와 협업을 맺어서 인천공항에서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 몇 개 노선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안양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주한 사업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3년간 70억의 예산을 받고 KT 그리고 지역의 버스 회사와 같이 협업을 맺어서 심야 시간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그냥 두서없게 굉장히 빨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회사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인프라와 통신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완벽한 자율주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차에 대한 분류도 없고 차에 아무도 안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행정적, 제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특례라든지 시범지구라든지 시 지자체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행정과 제도 지원 없이는 사실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굉장히 큰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성으로 봤을 때도
기존 자동차 산업의 모델로는 사실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가 하나에 뭐 몇 천만 원 하는 센서가 제가 4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점점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가격, 생산 대수, 개발 기간에 들어간 인력비 등을 따진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택시, 그냥 자율주행차가 운행하고 택시비를 받는 형태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1, 20년 내에는 사실 구현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단순히 그냥 B2B, B2C 접근으로만 하면 안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교통 인프라 그리고 복지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화성시에서 진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달간 운영을 하고 2억을 받았습니다. 화성시로부터. 그래서 제가 시장님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장님 이게 2달 동안 제가 500명을 태웠는데 2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야, 우리 시민들 500명 불러 앉혀놓고 콘서트 한 번 해도 2억이 넘게 도는데 내가 이 시민들한테 콘서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준 것 같다.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한 것 같다. 그래서 2억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대구시 또한 지금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교통 지원비가 연 한 1,000억 가까이가 지원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뭐 저희 같은 회사에 사업권을 줘서 뭐 무인으로 운행하게 한다면은 이 1,000억에 대한 지원비를 500억으로만 줄여도 사실 대구시도 이익이고 저희 같은 기업도 이익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수익 모델을 택시 일반 개인들한테 받는다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부족한 지방의 교통 인프라와 복지 예산을 반영해서 섞어 산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 업계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자동차 산업이 대구시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차 산업, 저희와 같은 미래차 산업이 발전해야 지역에 있는 부품사들도 같이 발전이 될 거고요. 이 지역 부품사들이 같이 육성이 돼야지만이 대구에 있는 지역 경제도 같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기업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공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통일한 목표 발전 방향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조금씩 진행을 해 나간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해외처럼 뭐 기업이 망한다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방향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